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제주 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468원에 12%요.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이거 엄청 고생한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해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손절 되게 많이 하고 또 가격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장중에 거의 매수가까지 와줬는데 앞으로 네.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저 하청한 본부장님이요. 네, 하차한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이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잭팟이 터지기도 하지만 네. 잘못 잡으면 정말 좀 스트레스가 탈모 올 정도로 정말 괴롭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도를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네. 이게 지금 양자 관련된 이슈가 불거져서 같이 가긴 했는데 네.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마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네. 금일 이제 미국장에서 이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이 잘 갈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실적 발표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상향을 좀 크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좋을 확률이 높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 제주 반도체나 미래 반도체, 오늘 미래 반도체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반도체가 대형주들이 잘 갈 때 소부장 쪽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제주 반도체, 미래 반도체, 뭐 SFA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다음 거래일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급등을 만약에 하면 네.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시. 저는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면은 정리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네.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근데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한번 올라갈 때 이게 뭐 4,000원에서 막 38,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좀 최근에 직전 고점을 또 뚫어주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번에 로봇 같은 애들도 요즘에 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전에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전 라인 정도를 돌파를 하면 막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막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네. 매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거래를 만약에 뚫거나 근처에 오면은 일단은 본전에서 절반 비중 줄이시고 그냥 급등을 만약에 하면 끌고 가시되 요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 또 다시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되게 탄력적이고 수급도 많이 붙고 이제 오랜 기간 시장 참여했었던 사람한테는 이거 반도체 가면 이거 트레이딩 해야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냥 제가 미련 없이 그냥 요거 본전가 오늘도 19,030원까지 갔을 때 네, 그냥 매도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냥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 정도에도 그 가격 가면은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맞을 건가요? 네,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확실히 꾼들의 종목이긴 합니다. 이거는 매매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아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꾼들의 손을 많이 탄다라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차트가 좀 안 좋아요. 이게 무빙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네네. 하시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탈모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종목 아니어도 수익 낼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미련 없이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거의 제가 말하는 본전은 뿔마 2%다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면 2%만 벌면 되는데 그게 요즘 시장에선 그렇게 막 어려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근처에 오시면 그냥 미련 없이 털어내시고 그 현금 가지시고 다시 천천히 수익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는 판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 끝내고 싶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한 투자는 성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면 빨리 던져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거 먼저 34,000원에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익절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나머지만. 네네네. 그래서
네, 요번에 탁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답하실 텐데 다음 거래일의 시장 흐름 지켜보시고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전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58,0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오늘 떨어져서 고민이신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네, 제가 3만 원 저항짜리 돌파하면서 진입해가지고 계속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69,000원에서 73,000원 자리가 메이저 저항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 못한다면 한 62,000원에서 63,000원짜리가 오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69,000원 자리를 좀 돌파해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는 이하진 대표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원전은 물론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쳐서 요즘에 조방원이나 부르죠. 조선, 방산, 이제 원전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방에 대한 룸이 사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뭐 3,500, 4,000 지수를 갔을 때 그렇게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못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전에 관련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다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신 원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아시겠지만 체코 두코바니 이슈가 나왔었고 지금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SMR 원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다른 원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뭐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모든 이제 수주를 쌓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오늘 매도세가 강한 거는 뭐 조선, 방산, 원전 워낙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최상위단 그 섹터들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돌아가고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차나 기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는 이유도 결국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원전만 얘기를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마 지난달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에서 신규 원전 짓기 위해서 원래 이게 수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몇 수개월 안에 1년 안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그 규제를 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SMR 원전도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더 있겠죠. 전체적으로 대형 원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체코 두코바니 같은 경우가 29년에 설계 및 토지가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5년 뒤에 매출이 인식이 돼요. 그 15년 사이에서 5년 뒤에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30년에 대한 매출을 더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5년 정도에 대한 현재 가치를 주가에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유로 쪽 잡을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갑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핀란드 쪽 그 협약 맺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포함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아마 폴란드 2차 그 펑티누프도 아마 그 따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폴란드, 핀란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사우디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손에 가져가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럼 대형 원전 따로를 계속 이게 수주가 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는 사실 지금 좀 주가에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라 에너지 그리고 듀크 에너지 그리고 이제 루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MOU 다 맺었던 계약들이기 때문에 SMR 수주가 시작되게 되면은 SMR 그것도 같이 이제 수주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상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제2의 방산이 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2,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이제 수주 받으면서 이제 향후에 실적이 계속 이제 반영되듯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지금의 원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옛날 방산이 현대로템이 저렇게 주가가 올랐지. 그럼 도산 에너비티도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물론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충분히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럽다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1년, 2년 정도 긴 흐름에서 포트에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원전 관련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비중 확대 의견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페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6,800원에 한 15% 됩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예.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네,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이 예, 매수가까지 그래서 와줄 수 걱정이지. 네. 예. 네,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화진 선생님한테 한번 네, 받았어요.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제가 아까 한 20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많이 월요일 날 제가 얘기하셨다면 아마 안 샀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지금 빠진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하원이 이제 지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서클이 급락하면서 오늘 대부분은 뭐 LG CNS나 종목들이 이제 빠질 것 같은데 대신에 다음 달에 이제 그 정무회의가 열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에서 6월 10일 날 디지털 가산 자산 가상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 이제 국회 정무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아마 이게 그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는 게 7월 달 아니면 8월 달일 겁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일단 미국 상황에서 다음 달에 이제 하원 쪽에 통과가 되게 되면 대통령 서명 자체가 8월입니다. 8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카카오페이를 매도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굳이 그럼 손절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매수가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손절을 하지는 마시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미국 자체가 아마 8월쯤에 최종 통과가 될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려면 10월까지나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이제 모멘텀이나 뭐 이창용 한국은행청 얘기가 계속 하나둘씩 얘기는 나오겠죠.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여러 리스크도 하나둘씩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전원치 얘기를 할 때도 성공되냐 안 되냐는 그게 사실 시장은 그 관심 없잖아요. 그거 어차피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국가가 하는 정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잇따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 스케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워낙 지금 다른 LG CNS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 배 정도 올랐던 것 같고 카카오페이는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넘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워낙 카카오가 무거웠던 종목이었고 사실 뭐 12조, 시가총액 12조입니다. 12조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는 거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가 공모가가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 간신히 넘어섰어요. LG CNS가 아마 61,900원일 겁니다. 그것도 이제 8만 원이니까 50% 올랐죠. 카카오페이는 물론 오늘 NH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한 13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상방에 30%는 있겠죠. 그러면은 비중이 15%시니까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7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이 많게 되면은 사십시오. 사셔도 됩니다. 그 차라리 비중을 늘려서 평가를 좀 낮추세요. 낮춰도 카카오페이가 일단은 적어도 카카오페이가 일단은 1등 사업자로서 향후에 그 담보 가치가 가장 우수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국회 스케줄에 따라서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지만 상승 여력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저희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네. 내일은 또 반도체가 올라줄까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떤 마음 AI요. 마음 AI. 네. 네, 그 종목 그 평단이랑 혹시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9,941원에 9%입니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꽤 되셨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지금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데 뭐 이 종목을 막 물타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 물 탈 수 있습니다. 그 혹시 포트가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로 좀 세팅이 되어 있으세요? 다른 거는 반도체, 제우스하고 화장품들. 제우스랑 화장품.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현금은 어느 정도로 갖고 계세요? 현금이 한 요거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반 정도요. 그럼 일단 지금 사실 이 마음 AI 평단 정도면은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좀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이렇게 급하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단계는 아닌데 만약 현금이 좀 상당히 여유로우셨으면은 요 돌파 매매 정도는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에 패턴이 직전 고점을 좀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버리면 그날은 되게 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날 정도 빠르게 비중 추가하셨다가 이제 본전 오면 다시 추가 비중 한 거 다 팔고 그다음 나머지 조금 먹다가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금에 여력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급등 나오시면은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물대는 어느 정도 다 뚫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1차 상승 이게 역별에서 정별로 바뀔 때 패턴이 뭐냐면 1차 상승 이후에 눌리고 다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스타일이 좋은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직전 고점 27,000원 라인 뚫리면 아마 본전 이상 기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가지고 계시다가 본전까지는 올 것 같습니까? 본전 이상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요거 직전 고점 뚫으면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를 잘 보셔야 돼요. 급등이 나올 때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건데 이게 거래량이나 이슈에 따라서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딱 평단 라인이 딱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면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너무 좋아서 사실 그 정도는 다른 종목이나 뭐 대형주로 들어가도 하루면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1, 2%에 연연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제 금액까지는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한데 그 언저리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마음 AI가 급등을 하면은 돌파가 될 텐데 그게 아니면 딱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 올라오면 미련 없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절반을 던지시거나 아니면 전부 다 정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좀 덜어지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네. 오늘은 또 조선주가 좀 쉬어갔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이제 오늘 간담회도 좀 열렸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신조선까지도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친절은 종목 산단 4989 저기 이하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하나 마이크론, 예. 하나 마이크론 네. 반도체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세요? 반도체 그거 하고요. IMT 하고요. INT. 그러고 네. 제우스 하고요. 제우스하고 뭐 그냥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제우스도 제가 좀 회사 다녀왔던 회사기도 하고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3,500이든 4,000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좀 가야 된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하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조금 자체가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그렇게 빠르게 좀 올라오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 좀 리포트를 그렇게 봤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물론 내일 이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르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좀 반도체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에 나왔는데 혹시 그게 비중이나 그게 평단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마이크론이 네.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못 모르고 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내려오면은 또 사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 자꾸 해가지고 네. 비중이 293주예요. 평단이요. 평당은 자꾸 사가 해가지고 16,500원이에요. 16,500원. 그러면 예. 한 20%, 한 25% 정도면 한 마이너스겠네요, 그럼요. 네네. 그럼 제우스도 그러세요? 제우스는 안 그렇고요. 네. 그리고 IMT는 네. 평당가가 22,700원인데 6% 있어요. 어이쿠야. 일단은 내일 마이크론 물론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올라왔고 반도체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업사이클 쪽으로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손명서 반도체 채널도 지금 OECD 경계 선행 기술 좀 굉장히 좀 비중을 좀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거의 한 3년 만에 지수 100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변화를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7월 아마 첫째 주나 둘째 주 쯤에 전년 실적 발표를 하겠죠. 일단 잘 나올 겁니다. 워낙 이제 레거시 쪽이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사실 파운드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결국 한원 마이크로 입장에서는 그런 삼성전자 향의 좀 비중이 어떻게 변할까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반기의 승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HBM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제우스도 얘기를 한 거는 왜냐면 세전 장비죠. 세전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물론 제우스도 있고 LTC도 있기는 한데 제우스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HBM4 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그 세전 장비가 많이 주문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이상 사실 제우스는 주가에서는 아무리 로봇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로봇보다 비중이 높은 게 반도체 그 세전 장비 그거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팩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하반기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간다고 얘기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 포트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얘기했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일단 적어도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냥 소부장 중에서도 결국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 마이크로는 적어도 3분기는 한번 지켜보자 이걸 말씀드리겠고 제우스는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 아마 7월 말쯤에 있을 겁니다. 7월 말에 그게 HBM4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그런 HBM 밸류체인 그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선생님, IMT 그거는 지금 물타도 되는 거예요? 아니, INT는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